자, 도둑질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참, 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그 도둑질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알고 가야 돼.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백신, 공수처 등을 감사하겠대요. 이걸 이름하여 전방위 정치감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 잘하고 있는 것까지 굳이 먼지 털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원이. 근데 그 감사원의 행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사원은 원래 감사하는 게 자기 업무니까 자기 스케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백신 공수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우리 감사하겠다고. 감사 계획에 대해서. 근데 그 보도자료에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표현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 관련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감사는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정대로 일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너 규정대로 안 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너는 규정대로 했네. 넘어가. 이렇게 그렇지. 판단하는 것이 감사원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사후에 하는 거지. 감사원이 도대체 네가 뭔데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하고 난리를 그러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지원기관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감사원이 자신들이 뭐 의료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백신이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뭔가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원은 글자 그대로 관료들,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들이 뭐라고 그 백신 수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건 아닙니까? 그럼 대안을 제시할 거면 일찍 하던가. 왜 정권 바뀌니까 인제하냐고. 네.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요. 작년 3월에 이미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발표했던 감사원이에요. 일사부재리. 아니 그런 것보다 감사라는 게요. 정부 기관들이 있잖아요. 매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그 부처를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 작년 3월 달에 문제 없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해놓고 또다시 감사하겠다는 게 뭐냐고요. 아니 한 번 한 걸 또 하면서 돈을 왜 또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조직, 모든 관료 조직은 그 자체의 감사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감사팀이든 감사부든 결국에 감사 그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감사의 보고를 꾸준히 받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 어떤 그 감사 보고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특정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감사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대부분 정기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진 지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정부 부처는 대부분 2년 주기로 그 정기 감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수처는 아직 감사 그 대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공수처도 감사하겠대요. 보통 이제 신설 기관은 2, 3년 정도 감사를 안 한답니다. 자리 잡아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수처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들인 뭐 신재생에너지, 또 코로나 백신 관련한 거, 공수처 등 전방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라고 했나 보네. 그 최재해, 이름부터가 재해입니다. 디제스터.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했던 이 최재해가요. 무려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다음에 최재해요. 나 형제인 줄 알았어, 이름이.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한테 합의를 받아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의 예. 지금 하는 짓 보면 저 의견을 비굴한 들어서. 자가 윤석열의 발을 핥는 수준의 감사를 지금 남발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임명할 때 이유가 차기 정부에 걸쳐 있는 신임 원장의 임기를 고려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치적 논란을 여지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최재형이 난리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 대통령 생각이 감사원 출신 인사의 발탁으로 이어진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뼛속부터 감사원 출신인 사람을 꽂은 거예요. 감사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게 대통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을 한다는 게 이 사람이 감사위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네.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깜짝 예, 놀래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댓글창처럼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요? 저 어쩌겠니 없지. 감사와 수사는 다른 거니까. 네. 불법이 드러나면 감사원도 수사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미친 나라가 돼버렸고요. 이 시스템이 무너진 것 자체가 윤석열 책임이고요. 감사원장 이자도 나중에 이걸로 구속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도둑질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감사 받을 사람들이 누군지. 관저공사를 해.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가지고 지금 돈 수십억 차 발라서 공사를 해. 근데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가 걸렸다고. 나 이거 보면서 얘들 미친 거 아닐까? 저런 기사는 한 70년대, 80년대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전기를 훔쳐 쓴다는 도전은 도전. 뭐 자마이카나 인도네시아 저 시골 지역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훔쳐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도 대통령 관저공사 하는데 전기를 훔쳤어. 야, 대통령 공사하면은 그냥 법도 없고 그냥 옆에 그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보도한 건데 쟤네들은 정권에 대한 인식이 저런 것 같아요. 이거 막 갖다 쓴다고 문제 되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관저공사의 전기 무단 사용, 수의계약 업체의 위약금. 위약금을 물리긴 했어, 한전이. 근데 이제 이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전기를 갖다 쓰는 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단으로 전기를 갖다 쓰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전기료 49만 원 치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게. 이게 또 기간은 약 한 달이잖아요. 봐봐요. 내가 이 사무실에서 여름에 에어컨 막 틀잖아요. 막 거의 날마다 틀다시피 하잖아요. 그럼 전기료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49만 원어치를 무단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해서 전기를 갖다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49만 원어치를 아무 개념 없이 갖다가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건.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그 관저 자체에 들어가는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도 되는 건데 굳이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한전 직원이 6월 달에 한남동 현장을 점검하다가 보니까 변압기 알죠? 예. 변압기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블이 연결된 것이 발견됐어. 이게 누가 가져갔나 하고 봤더니 선을 따라가 보니까. 선을 따라가 보니까 관저공사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송유관 뚫어 쓰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아까 말했잖아. 관저엔 전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기 인도의 그러니까 저개발 도시나 자마이카의 시골 지역에 가면 그 전기줄 두께가 2m씩 1.5m씩 이렇게 됩니다. 두께가? 구리선은 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피복으로 감싸둔 게 1m씩 1.5m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기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말 저개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지금 이게 드러나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 싶은 거죠. 자, 문제는 그 도둑질한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 관련 공사 및 후원업체라는 거. 어떤 심리일까? 이걸 아끼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대통령 관저 공사하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무시해도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비용을 아끼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대통령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들킨들 네가 뭔데? 나 대통령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거 아니에요. 뭐 저 김혜수가 나 이대 나온 여자 하는 것처럼 나 대통령 취임식 갔다 온 사람이야.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에 또 김건희가 초대까지 하잖아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야.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이것도 이 공사도 또 그냥이 아니고 의혹이 있잖아. 수의계약 의혹이 있잖아요. 예. 공고한 지 바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낙찰되는 그 신기를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교 공간 쓰던 데잖아요. 이미
매달 외교관들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뭐 회식을 하든 만찬을 하든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워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시스템을 손댈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수의 계약하고 나서 2시간 49분 만에 낙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의 그 낙찰 시스템에다가 왜 등록을 해야 되냐면 기재부가 돈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돈을 받으려면 무조건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아무데나 입금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낼까봐.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어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외환 반출할 때 신고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엄청난 많은 외화가 지금 밖으로 엄청 나가고 있는데 있어요.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장터에 대해서도 그런 짓을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어허.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도둑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들키면은 감추고 들키면은 비공개하고 맞아. 이유를 물어보면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시스템 기재부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고쳐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추적할 수 없는 그냥 망망대해에 올라가게 되는 아, 거거든요. 그런 스킬을 쓰려고 하는 건가, 지금? 요것도 지금 의혹이 있어갖고,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취임하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직원들 갖고 이제 대정부 질문하는 거죠. 수의계약업체 누가 선정했냐고 물으니까, 진성준 의원이 물으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말이에요. 모른다. 근데 알아도 말 못한다. 뭐 고문하고 있어요? 뭐 독립운동하고 있습니까? 모른다 이놈들아. 그 그럼 줄이를 틀어라. 모른다 이놈들아. 알아도 말 못한다. 그 줄이는 제가 직접 틀어주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도 말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오픈하라는 거잖아요. 금남아 시스템도 닫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근데 알아도 말 못한다 그러면은 알고 있다고는 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누군지 우리는 다 알지. 그렇지. 말 안 하면 다 알지 이제. 근데 저는 이 49만 원을 한 달에 썼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하면서 의심을 했고 변기가 2천만 원이네 얼마네 하면서 이게 변기에 2천만 원을 쓴 게 아니라 거기서 빼먹은 거다. 여기까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라도 바꾸는 척해. 해가지고 뭐든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 가봤어. 이번에 가본 사람이 가봤어. 근데 야 별로 바뀐 거 없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또 꼬투리가 잡히니까. 그 조명 당근마트에게 샀다. 어쨌든 뭐라도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하다가 부끄러워서 그러게요. 전기 도둑질 합니까? 얼마나 된다고. 지금 벌써 이거 갖고 한 16억 땡기신 분들인데. 전기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부상으로는 16억을 땡겼는데 남는 돈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말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닐까요? 수백억 부자인 이명박이 네. 그 수행하는 사람한테 개고기 사주기 아까워서 그 여러 사람 같이 갔는데 개고기 2인분 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2인분 시켜가지고 지 혼자 먹었다. 지 혼자 먹는 그거 약간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나이가 너무 손질한 걸까? 댓글창에 한번 물어볼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리베이트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낙찰은 16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업체는요. 예를 들어서 사실 남기는 게 없어도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했다고 하면 엄청난 이득이에요. 상표로서는. 그런 걸 노리고 그 공사비에 나오면 이윤이 다른 곳으로 샌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아니 근데 또 하나 생각해볼 잠깐만. 미안해요. 깜짝이야. 생각이 났어. 뭐. 그래서 실제로 남는 게 없다 보니 네. 변압기에서 전기를 몰래 뺐을 정도로 가난해진 게 아닌가. 아니 이건 이 업체들이 지금 사실은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던 업체 그 웹자보 포스터에 보면 나와 있는 협찬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전부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로 다 빼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 회사들 건축사 이런 데 회사들이
그 소송 하나씩 안 달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전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등장 인물들이 누군지, 어떤 검사가, 어떤 판사가 판결을 했고, 어떤 검사가 들어갔었는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꼬리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갚는 뭐 이런 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참 재밌네. 그냥 웃겨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도 이상한 의혹이 많은 사람이라서, 전기까지 도둑질하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예. 김건희의 지시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있네요. 자, 어쩌고냐, 근데. 예.